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10월 중순 이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선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꿔야 하는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로 바꾼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를 변경하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운대구의 한 고층 빌딩, 560개의 호실 모두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사실상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 4개의 호실은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복도 폭을 넓히고 주차 면수를 확대하는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수준의 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H 스위트는 특이하게 주차 대수가 여유가 많아서 가능한 거였고 보통의 생숙들은 불가하다 봐야죠. 문제는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매매가의 최대 10%에 달합니다. 해운대 LCT 레지던스처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10월 단속이 시작돼도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해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3명입니다. 3명. 지난 4월 기준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은 약 7,000호로 이 가운데 15%는 전입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네,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9,865실, 거의 만실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부터 논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한두의 일은 아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시기가 21년도 10월이었던 것이 2년 정도 유예가 되면서 네네. 올해 10월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욱 더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운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된 것은 전체 건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4개 호실만이 이번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생숙은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과 호텔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상품이고 그렇죠. 또 부동산에서 아파트 과열이 있었을 때 틈새 시장을 노렸던 상품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투기성이나 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자초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이번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부분인 만큼 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이제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국가는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본적인 아주 틀만 기조인데요. 지난 정부 5년간 부동산 대책 규제가 많게는 46차례까지 발표가 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이 생숙이라는 것은 과세도 받지 않고 또 다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는 한 9,685개 실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제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 금지 유예 적용을 받은 곳이 56동 9,900여 호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건물입니다만 사실은 힘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주차장이나 그 건축법에 적용이 되던 부분을 이제 주택법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나 여러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처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생숙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 결국은 공공성을 앞세워서 숙박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이 생숙이 허가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안리나 해운대 그리고 북한과 같이 가장 조망권이 좋은 곳에 이 생숙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투기성으로 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한 이행 강제금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생숙은요, 계약 당시에 숙박업용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매를 하셨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네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2년이라는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오피스텔 전환이나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은 방치하고서 이 모든 책임과 대책을 정부에게 세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말 억울한 사례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행정부서에서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면은 실거주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문 두드려 가지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거주자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네네. 확인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단속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고 지금 사실 전국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사례는 1%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남은 분들에 대해서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할 때 정말 실거주 목적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아까 서 의원 주신 말씀 속에도 나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바꾸려고 해도 건축의 모양이나 구조나 면적상 불가능한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LCT 같은 경우는 네. 절대 전환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거주를 이어가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편법이 발생합니다. 장기 숙박 계약 형태로 이제 실거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령이 기준하는 것 아래에 단속에 대한 부분과 구호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어서 지자체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부산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산시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생수 관련해서 입법 관련 논의는 없습니다. 없고 아직까지 통과된 타 지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좀 주시한 다음에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합니다.